안녕하십니까. 언리얼 PD 게임 디자인 과정입니다. 제가 직접 개발을 총괄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과 그때 사용했던 자료 예시를 통해서 게임 디자인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임은 고스톱에서 대형 온라인 게임까지 장르가 매우 다양하지만 주제와 소재가 달라질 뿐 디자인 방법과 절차는 유사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다른 여러분이 만드는 게임 장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편에 이어서 제가 맞닥뜨린 문제, 회사에서 요구한 어, 기존에 투자 받은 그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투자자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을 회사로 모셨습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드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그때가 문정동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문정동이 어디냐면은 가락시장 바로 옆에요. 예.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공원이. 거기로 이제 나가서 그때 아마 팀장급들이 같이 몇 명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사장님께서 그 게임에 대한 브리핑은 들으셨고 이미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갔는데 말씀하시는 게 돈이 언제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게임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와서 2주일 게임하고 그 제안서 넣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본전 건지기도 힘든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실패들을 하는데 큰 회사들도 실패 많이 하죠. 그때는 게임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리니지 나오기 전이니까.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를 시작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2D 게임.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뭐 국내에서 출시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의 큰 대형 게임 출판사들 퍼블리셔들하고 계약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제가 거기서 그쪽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마케팅이 진행될 거고 퍼블리싱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이 한 3개월 걸릴 거고 거기서 계약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외 사업을 보통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 퍼블리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의사가 있을 때 계약서를 추진을 하게 되면은 도장 찍고 성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3개월 거기까지. 그다음 6개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공한다면 제 의도나 제 그 컨셉이 맞서서 그쪽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토탈 성금이 들어오는 데까지 6개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사장님께서 흔쾌히 잘해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금 약속 때문에 이 퍼블리싱이 여러 군데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세 군데를 예를 들자면은 어, 그 계약을 했던 인터플레이사는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으로 유명했죠. 그때 당시에 그 퍼블리셔 매출 순위 3위였습니다. 3위.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온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연락이 온 데가 거기가 에픽사예요. 지금 언리얼 엔진 만든 에픽사고 에픽사에서 그때 디어 헌터를 에픽사에서 출시했었나? 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파티에 초청을 했어요. 저를 파티 오라고. 일단 거기서 보자고. 근데 그 친구들이 EA에서 그 뭐죠? 트로피 베스를 만든 팀들하고 자기네들이 그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통역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들 파티하는데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에 뭐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렇게 세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이 성금 때문에 6개월 약속 때문에 뭐 저희 대표님도 그러시고 저도 에픽을 포기를 한 겁니다. 에픽은 초도 물량을 그때 꽤 많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5만 카피였나 10만 카피였나 뭐 그 정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자기들이 이거는 반드시 소화할 수 있다고 자기들 그 디언트 경험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례를 들었는지 경험을 얘기했는지 그 통화는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수익이 많이 보장된다. 뭐 그런 얘기였고 그 대신 어드밴스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인터플레이는 어드밴스를 얘기했더니 어드밴스 어게인스트 로열티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로열티를 미리 받는 거죠. 저는 뭐 그 해외 비즈니스나 그 이런 계약을 저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저 미국에서 일했던 거는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고 미국 디자인 회사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그 지금 드림웍스가 돼 있는 픽사가 되나요? 같은 드림웍스 그때 이름은 SKG가 아니고 그냥 드림웍스였습니다. SK에서 투자 받은 건 나중이죠. SK 한국에서 투자 받았죠, 그 사람들이. 거기도 코디 그 벤더 협력 업체들이죠. 그런 뭐 영상 업체들, 특수효과 업체들 그런데 하고 여기 한국에 이제 대전 엑스포 전시관들이에요. 대전 엑스포 쇼 하는데 그 건축하고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중간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입니다. 건축하고 이게 맞춰야 되거든요. 쇼 무대 장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대 장비들 뭐 사운드 이펙트 장비들 라이팅 장비들 그런 거 다 제가 그 건축 쪽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코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밴드들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영화를 만들고 특수효과도 제작하길래 그걸 혼자 해보려고 젤기획을 나왔던 겁니다. 근데 망했죠 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에픽하고 계약을 못하고 인터플레이가 그 금액을 몇 억을 주기로 하고 인터플레이하고 계약을 했어요.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한 거죠 뭐. 진행했는데 아무튼 그 투자하신 사장님 허락 이후에 프로젝트 진행이 급하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래머들이나 이 그래픽 친구들이 들을 이제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픽 쪽에서는 뭔가 좀 화사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프로그래머는 화사하게 뭐야? RGB 값으로 얘기해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조명 같으면 그럼 라이트를 밝게 해 아니면 머터리얼을 더 밝은 색상으로 맞춰 뭐 감마 작업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팀 간의 그 소통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말하는 설명하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기획이 있을 때 그 제 역할이 프로듀서고 코디네이터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 형식의 소통이 하면 안 됩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소통해 뭐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점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파트 가서는 얘기를 쭉 듣고 그 개발진 프로그램 쪽에 요구하는 거를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는 거죠. 쭉 듣고 나서 해결해야 될 게 뭔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가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얘기를 듣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하고 그 사이의 해결점들을 내 입장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보고 그래픽에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고 이렇게 맞춰주면 넌 작업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똑같이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냐 중간에서 제가 그걸 해결해서 던져주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팀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좀 그런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해 놓고
데모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그 전에 이거 이제 그런 그 코디네이션을 적용하기 전에 일단 제가 게임이 뭔지를 알아야 그 어, 기획을 하고 뭐 디자인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문해놨던 책이 있어요. 그때 주문해놨던 책이 두 권인데 한 권은 게임 디자인 책이고 그 다음에 한 권은 마케팅 그 게임 퍼블리싱을 어떻게 하는지 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게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마케팅에 관련된 그 퍼블리싱 계약 내용이 주로 된 그 퍼블리싱까지 가는 계약 내용이 주로 된 그 책은 제가 한번 읽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또 읽고 뭐 하여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그때 미국하고 조금 다른 건 저희 나라는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한 30% 정도 맞고 나머지 70%는 내가 응용을 해야 돼요. 그죠? 상황에 맞춰서. 근데 저쪽 애들은 모든 걸 룰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요. 교과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그게 한 70%는 맞아요. 나머지 30%는 응용이겠지만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달달 외울 정도로 읽고 마케팅은 그 정도 한두 번 읽고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 기획을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 게임 문의하는 제가 설계를 해서 일단 방향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 책이 오자마자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밸런스입니다. 난이도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레벨 간의 밸런스입니다. 레벨의 밸런스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은 삼촌하고 장기 뚫라 그러면은 삼촌이 애 꼬셔가지고 장기 한 판 뚫라 그러면은 야 차포 떼줄게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죠. 둘 다 내가 이길 거다라는 그 도전을 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도전을 하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도전을 해도 절대 삼촌한테 못 이긴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게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쉽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컴퓨터 게임은 그 게임의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의 형태를 게이머 대 게이머, 그 게이머 대 컴퓨터,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라고 그러죠. 러닝 커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안에 있는 요소들끼리 밸런스. 그건 묵집바로 설명합니다. 락, 시저스, 페이퍼. 누구도 지배적인 우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그 설계를 하느냐 그 밸런스들을 설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어요. 그거를 달달달달 또 공부하고 나서 제가 기본적인 설계를 우리 프로그램 팀이나 그래픽 팀이나 그 디자인을 또 맡아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잘 그 제가 의도한 바를 전달하고 이 정도면은 데모는 나오겠다. 이제 제작이 들어갔죠. 개발이 들어간 상태라서 그렇게 해놓고 바로 저는 마케팅을 준비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하고 어려웠던 거고 국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 뭐 도착해서는 더 어려운 것들이 이, 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그 전에 미국에서 일하던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지인분 한 분이 있어서 회사가 돈이 없어요. 뭐 모텔비를 대줄 뭐 그런 정도도 안 되고 그때 달랑을 몇백 불 들고 갔던가 하여튼 뭐 그 대표님이 뭐 이거 가지고 가서 알아서 네가 해라 막 그래가지고 차도 없고 미국에서 차 없이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 뭐 와이프도 있는 신혼집에 더부살이를 들어갔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염치도 없죠. 그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제
와이프도 그 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에 아는 분이라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 하는 말이 네 얘기를 듣고 뭐 그때 그 친구가 내민 게임이 뭐냐면은 에픽사의 그 이름이 언리얼 언리얼 그 게임입니다. 엔진이 아니고 그 이제 그 엔진부터 시작한 게 언리얼 엔진이에요, 사실. FP 총 게임입니다, 총 게임. 퀘이크 수준의 게임인데 제가 해보니까 퀘이크보다는 못해요. 어, 퀘이크만한 게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어, 둠 시리즈도 괜찮고 그런데 그 뭐 같은 아이디 사건이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사와서 보여주면서 자기 컴퓨터에서 하면서 네가 갖고 온 그 수준은 그때 뭐 물고기 살짝 움직이는 거하고 데모를 좀 갖고 가긴 했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작업 중인 거를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택 또 빨리 돌아가라. 돌아갈 때까지는 재워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 밤마다 그 친구 퇴근해서 오면 돌아가라는 소리예요. 아, 그 얘기는 이제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